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서비스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 서비스업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업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서비스업은 유행을 덜 탑니다. 이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내가 1년은 돈 벌 자신이 있다. 2년 후에는 장담을 못하겠다. 하도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또 유행이 사람들 입맛이 금방금방 바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서비스업은 일종의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분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한 20년, 10년, 뭐 긴 경우에는 30년까지도 계속 그 고객을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서비스업은 이제 영업력이 좀 필요하죠. 보통 점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점포를 딱 얻으면 내가 창업한 걸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내가 어디에다가 베이비시터 사무실을 딱 차렸어요. 누가 압니까? 우리 남편, 친정엄마, 친구, 친한 친구 몇 명, 옆에 같은 건물에 있는 한 층에 있는 사무실 쓰는 사람 뭐 몇 분. 누가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 사업을 시작을 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출장 그 자동차 그 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호기 있게 시작을 하셨다가 금방 이렇게 접는 분들이 많아요. 금방 접으면 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도 이전에 어떤 이제 서비스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와서 몇 번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당장 그 수요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그 이용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연락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 번호는 결번입니다. 네. 아니 정말로 서비스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액 투자를 하니까 쉽게 시작했다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쉽게 그만둬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블라인드를 청소해주는 그런 사업이 한때 IMF 직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다 돌아가면서 블라인드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았던 분들이 처음 조금 해보고 힘드니까 포기를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의 특징은 유행을 타지 않고 굉장히 수명이 긴데 대신 내가 뭐 짧게 반짝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을 접고 실패하기가 굉장히 십상이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 서비스 업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길게 보고 하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 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면 하기가 힘든데 길게 고객 관리를 하면 대신 오래 하기 때문에 어때요? 고객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겠죠. 고객 만족만 시켜주면.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어쨌든 내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를 하고 나의 평생 지급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서비스업의 특징은 인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냥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냥 인격을 팔아야 돼요. 나의 인격을 고객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과의 트러블, 고객 만족이 많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개팍해. 그래서 계속 그 애를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요즘 오냐오냐 하고 자라는 애들이 막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개인적인 인성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즈니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흔히 말해서 역지사지라고 하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느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감동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적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방청객분들도 서비스업을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비스업에 적합한 그런 어떤 성격, 습관, 인품 이런 것들을 기르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사실은 이제 준비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적인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요양사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노인들을 대하면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대한다면 그 노인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이제 그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서비스업은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수익이 천천히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김밥집 같은 것들을 차리면 오픈하자마자 바로 내 그 원래 매출이 오릅니다. 그리고 외식업은 흔히 말하는 오픈 효과라고 하는데 개업을 하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새로운 집이 생겼네 그러고 막 찾아가죠. 그래서 매출이 나의 평상 매출보다 한 30% 이상 더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치킨점이 생겼다. 막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 다 가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또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다 가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졌다가 내 본궤도에 매출이 가고 특히 이제 객단가가 낮은 그런 분식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손익분기에 오르는데 서비스업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자금을 준비해줘야 되는 게 다릅니다. 외식업 중에서 특히 입지가 좋고 객단가가 낮은 업종들은 운영자금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기왕이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운영자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창업을 하면 되는데 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실 리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 이게 손익분기에 오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한 뭐 6개월치 생활비를 준비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또 마케팅에 대한 비용도 좀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왜? 돈이 바로바로 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죠. 다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외식업은 빨리 돈을 벌고 쉽게 손익분기점이 오르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서 3년 후에는 내가 업종을 갈아야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이상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실제 투자비는 적게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 가면 여성들이 이 소호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업종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참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이 소호사업을 하기에.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취미활동 겸해서 조금씩 벌더라도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서 고객을 쌓아서 시행착오도 해보고 배울 거는 배우고 또 홈페이지도 만들면 처음에는 홈페이지가 어때요? 뭐 블로그를 만들든지 카페를 만들면 컨텐츠가 없겠죠.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 컨텐츠도 쌓이고 이용자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본업으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투잡으로 시작했다가 본업으로 나서기가 참 좋은 게 이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디지털 출장 그 아기 사진 찍는 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린이 사진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90년대 초반에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튜디오를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다양한 뭐 복장, 소품 이런 거 준비해놓고 우리 애도 그런 거 있는데 토끼 복장하고 이런 거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즘은 사진을 어떻게 찍는 추세냐면은 연예인들 사진 찍은 거 보면 뭐 일상에서 머리칼 이렇게 썰어 올리는데 장동건은 그게 예술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개인들도 그런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일상에서 사진인데 굉장히 질이 높은 고품질을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분은 주말에만 부업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업종 중에 상당수는 직업과 사업이 결합이 된다. 그게 바로 프리에이저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동호회 중에 가면 그 해외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찍으면 어때요? 예술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책을 펴내는 거예요. 책을 펴내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다른 데서 또 주문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바로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다가 보면 사실은 궤도에 오르는 게 서비스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제 서비스업은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이경희 소장님이 서비스업은 천천히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만일에 내가 이제 막상 사업에 뛰어들면 뚜껑을 딱 열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초조해지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나무 그늘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일을 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봉에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 그 학력고사 그 체력장 시험 볼 때 생각하면 이거 여자들
이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올라가게 하면 정말 힘이 드는데 힘을 들여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비스업도 물론 천천히 이렇게 고객이 확보되는 특성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나무에 매달리냐, 철봉에 매달리는 정도의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업종에 그러면 우리가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케팅, 서비스 업종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수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당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빨리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내가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라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사업자들이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또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개발을 해서 가맹점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조차도 마케팅 기법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뭐 1년 만에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한다. 뭐 이 아이디어는 영업 전략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고객 관리 전략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품질 관리 전략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케팅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하자. 두 번째로는 장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 보통 이제 마케팅을 가장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뭐 생활정보제 광고 한번 해봐요. 에이 이거 효과 없네, 이거 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지속적으로 오래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의 광고나 한 번의 활동으로서 절대 그 수요가 발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효력이 있더라도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꾸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마케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마케팅에 앞서서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업을 하면 뭐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한다. 공짜라면 양정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절대 공짜는 없다.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할 마인드가 돼 있어야지만 고객도 나한테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든 많든 간에 이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마케팅을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또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마케팅에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에 생각해야 될 것은 실천 마인드입니다. 뭐 이전에 액션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된다. 보통은 이제 그래 마케팅이 중요해, 마케팅 아이디어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뭐 하나 딱 해보고 이거 효과가 없네 그러면서 제풀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케팅을 이제 서비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좀 알아봤는데, 서비스 마케팅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한 후에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을 빼고 싶으면 가서 먼저 그죠?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피부 관리도 내가 받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베이비시터도 일단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이 서비스의 특징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관건이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 마케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분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인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서비스의 어떤 그 경험해봐야 되는 아는 요소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물리적인 증거, 물리적인 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알레르기 클리닝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복장이 반도체 공장 보면 왜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입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서비스를 하러 갑니다. 왜 그렇게 하고 서비스를 하러 가냐면 이 알레르기 클리닝을 받는 고객들은 중상류층이에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인데 내가 자다 일어난 뭐 대충 걸친 복장, 그죠? 추리닝 복장. 일단 신뢰가 안 쌓이죠. 그죠? 전문성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반도체 공장에서 온 것처럼 딱 들어가면 외국에도 그 외국에 무슨 영화에 그런 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막 활동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무슨 청소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가서 그 주인공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옷부터 갈아입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고 작업복용 아주 그거 근사한 걸로 딱 갈아입고 막 청소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복장을 전문화시키고 딱 강조를 해주면 벌써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저 품질이 왠지 뭔가 전문가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죠. 제가 만일에 컨설팅을 하는데 월남치마 입고 나와서 컨설팅을 하면 고객들한테 전혀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증거는 물리적인 관리, 물리적인 요소들의 관리는 서비스 마케팅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무실은 보이지 않지만 명함의 수준, 명함의 디자인이라든지 또 리플렛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또 이전에 최근에 성공했던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 파괴 피부 관리실. 이 가격 파괴 피부 관리실은 뭐 피부 관리 한번 하는데 3,000원, 5,000원 그랬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게 꼭 가격이 저렴해서 성공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만 원을 받는 피부 관리실도 가보면 정말 대충 해놓고 정말 어설프게 해놓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 가격 파괴 피부 관리실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화이트 아주 모던한 그런 인테리어 분위기에다가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컴퓨터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원두 커피도 이렇게 딱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또 쉼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잡지를 딱 비치를 해가지고 잡지도 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고 그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가격은 저렴한데 시설 수준이 높으니까 이건 정말 참 고급인가 보다. 이 가격이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싸지만 굉장히 품위가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인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 그다음에 내가 활용하는 각종 이제 마케팅 툴, 예를 들어서 뭐 인쇄물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또 차량의 로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차량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그냥 중고차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도장이 탁 돼가지고 우리 그 브랜드 마크가 딱 새겨져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딱 적혀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포장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사람 부분입니다. 인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 인적인 의존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또는 직원들 다 해당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은 접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점이다 그러면 옷이 마음에 안 들 때에 불만이 많이 생기지만 사실은 뭐 대면하면서 생기는 불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구를 사러 갔어도 마찬가지로 이 가구가 사가지고 와서 봤더니 우리 집에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뭐 이런 요소들이지 뭐 판매원하고 트러블이 생길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 서비스업은 사람하고 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무관심하더라. 내가 말하는데 별로 그렇게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절. 내가 이것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우린 그거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냉담하게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냉담하게 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난 정당하게 돈 주고 했는데 뭐 굉장히 뭐 싸게 해준 것처럼 싼 줄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쌩쌩 내면 고객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딱딱하게 한다든지 규칙을 뭐 강조한다든지 막 그거는 뭐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발뺌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서비스의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고객들의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꽤 성공하신 광촉매 사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한국의 명사들이 다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객이 누군가 이런 것들이 참 서비스 마케팅하는데 중요한 거죠. 저기 뭐 또리 엄마도 했고요. 순자네 엄마도 했고요. 저 아파트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누구네 교수 댁도 했고요. 누구네 뭐 의사 댁도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해충을 방지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그런 해충을 방지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가서 그냥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하지 않겠지만 저 건너편에 굉장히 잘 나가는 병원 아시죠? 거기도 하셨습니다. 저기 굉장히 장사 잘 되는 저 음식점 있죠? 거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나도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간판 청소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서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근데 경쟁자들 간판 늘 탁 찍어가지고 했다 이 사람도 했다라고 하면 해볼까 라고 하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도 그렇잖아요. 이게 요새 굉장히 히트 상품이다. 그러면 왠지 사고 싶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나의 다른 고객이 누구냐. 그죠? 이 고객들이 내가 영업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객들의 반응. 예를 들어서 이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홈페이지에 요즘은 잘못하면 뭐 쫙 마녀사냥하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만족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조직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 중에서 알레르기 클리닝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은 수맥 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를 했어요. 내가 갔는데 왜 수맥이 있으면 왠지 찌뿌둥하고 그러는데 수맥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분은 전자현미경을 가져가가지고 무료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이 고객을 모집을 할 때 아파트 입구에서 여러분들 침대의 오염도를 측정해 드립니다라고 조그만 플랜카드를 끌고 무료로 가서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해야 돼. 안 보면 안 해도 되지만 보고는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진드기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분은 딱 하고 나면 얼마 후에 생일을 다 기록을 해놔요. 고객 카드를 기록을 해놨다가 생일 때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떨 때는 편지도 써요. 이메일까지 기록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3일 후에는 반드시 해피콜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보통 서비스 주기가 한 6개월 정도 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번 무료 서비스를 한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하지 않는 다른 파트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만 넣고 하면 어때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표준화 시켜가지고 내가 표준화시킨 그 매뉴얼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는 친절하게 받아야지. 근데 어느 날 굉장히 기분이 나빠.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절대 친절하게 못 받겠죠. 근데 그냥 표준화 시켜주니까 무조건 전화가 오면 고객님 감사합니다. 무슨 서비스 업체입니다. 딱 얘기하는 게 습관이 들도록, 그건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것과 똑같이 습관이 들도록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막 이 부부싸움을 하고 온 다음 날도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멘트, 이런 것들이 표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해피콜을 한다든지, 그죠? 영업도 역시 표준화시키는 게 마찬가지예요. 영업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말고 영업을 딱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를 마케팅비를 책정을 한다. 또는 내가 구역별로 어떻게 돈다라든지, 그죠? 내가 가장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뭐 이제 욕실 리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한가한 시간에는 차를 몰고 계속 돌아요. 일부러 사람 많은데 비좁아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되는데 뭐 시장통 같은 데를 일부러 갑니다. 그럼 계속 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부러 자발적으로 다양한 동네 활동을 해요. 뭐 봉사활동, 축구회 활동, 무슨 일부러 동장을 맡기도 하고, 그죠? 이런 형태로 그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음식점도 맛이 일관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서비스업도 품질 관리가 질이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할 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흔히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주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눈으로 직접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확신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이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피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처진 피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확신성, 기존 고객의 정언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감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서비스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서비스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지사지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을 얼마나 잘 표준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관리하느냐가 서비스 마케팅의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